이번 시간에는 단상 3선식 전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상 3선식. 자, 단상이란 얘기는 코일이 하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번 감았죠.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걸 단상이라 그러고요. 삼상이니까 선이 세 가닥 나와있죠. 하나, 일정하게 뺍니다. 가운데서 하나 빼고 이렇게 빼요. 3선식이죠. 이게 3선입니다. 그래서 단상 3선식이 되겠다. 단상 3선식에서는요. 가운데 뉴트럴 선이라 그랬죠. N선. 자, 위에를 A선이라 그러고 요걸 N선이라 그러고 아래를 B라 그런다면 요 N선은 접지를 해 줍니다. 접지를 하는 이유는 여기 아마 1차 측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1차 측이 고압이겠죠. 2차 측은 저압일 텐데 고저압 사이에 원래 이렇게 절연이 되죠. 절연. 서로 안 달라붙도록. 근데 이 절연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측에 있는 기계, 기구들이 고장이 날 수 있겠죠. 사고상이 이제 혼촉 사고라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혼촉이 됐을 때 그 혼촉된 전기를 땅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2차 측의 부하를 보호한다. 그래서 단상 3선식에서는 어떻게 된다? 접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상 3선식에서 스위치를 개폐기를 달 때는 하나, 둘, 세 개를 달 때는 각각 개폐되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개폐하면 전기의 불균형 때문에 2차 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죠? 어떻게? 동시. 첫 번째는 접지고 두 번째는 동시 개폐형 차단기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퓨즈인데요. 자, 이렇게 세 선에다 퓨즈를 달아야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 퓨즈를 달 경우에는 자, 이렇게 달고 중성선은 퓨즈를 달면 안 됩니다. 중성선은 직결한다. 구리선으로 직결한다. 그래서 세 번째 직결, 중성선을 직결한다.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단상 3선식의 특징은 또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자,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요 특징은 요 전압을 볼 때 전압을요. 자, 여기가 200V라고 보겠습니다. 요 사이가 200V다. 200V. 자, 요 사이. 그러면 2차 측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는 100V가 됩니다. 자, 일정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2분의 1 하면 100V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다. 200V도 얻을 수 있고 110V. 그러니까 200V를 여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쪽에서 2차 측에서 전기를 딱 써야 되니까 이게 20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V 두 개, 200V. 그래서 100V와 200V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사실은 전기 실무에서 보기 힘듭니다. 이거 우리가 전자할 때 전자과에서 그 앰프 같은 거 만들 때 있죠. 여기 보통 양파 전원이 들어간다 그러죠. 양파. 이게 바로 여기서 양파 전원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이거 트랜스가 바로 그 단상 3선식으로 돼 있죠. 사실은. 그래서 앰프를 설계할 때 보통 이렇게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전기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다. 자,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부하가 이렇게 달리겠죠. 여기 2차 측에 이렇게 달리겠죠. 근데 이 부하가 자, 이렇게 달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kW짜리고 10kW 아래쪽도 10kW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흐르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A가 흘렀다. 그러면
이쪽에도 2차 측에 이 아래 전선 쪽에도 5A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 보면 이렇게 거꾸로 됩니다. 요거는 요쪽 이렇게 하니까 이 가운데 중성선이 거꾸로 흐르죠. 그래서 여기 5A가 이쪽 방향이고 반대쪽 방향으로 5A니까 상쇄돼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IN은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부하의 용량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2W고 2kW고 여기가 10kW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전류가 어느 쪽이 많이 일까요? 자, 여기가 A선이라 그랬고 이 아래쪽이 B선, 가운데 N선일 때 A측에 부하에 전류가 많이 흐를까요? B측 부하에 많이 흐를까요? 당연히 B측에 많이 흐르겠죠. 자, 여기 흐르는 게 이렇게 부하를 거쳐서 나가겠죠. 부하를 거쳐서 이렇게 나간다 그럴 때 이 전류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2A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8A가 흐른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럼 여기 8A가 되죠. 자, 위에는 2A, 8A. 그럼 중성선에 걸리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IN을 알아보면 IN은 어떻게 돼요? IA에서 빼기 I 어떻게 됩니까? B 이렇게 되죠. 이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뒤에가 8A가 되니까 8A 그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6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A 부하 입장에서 A의 입장에서 요 흐르는 A선 중성선과 A선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8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강을 생각해 볼 때 요 선을 통해서 흐를 때 우리가 2A에 해당되는 전압가가 생기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2A 가지고 마이너스 8 아까 8A라고 했죠.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요거 8하고 2 하면은 두 개를 하면은 여기 6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마이너스 6A 다시 6A에 해당되는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이걸 잘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화 공식을 써보면 중성선에 흐르는 전압 강화 우리가 전압을 보자는 얘기죠. 전압. 그럼 요 실제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 이걸 VR이라 그랬을 때 VR은 VS 마이너스 전압 강화 2가 되겠죠. 2를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해서 써보면 VS 마이너스 2니까 그죠? 2니까 이게 A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IA가 되겠죠. IA가 되고 이렇게 전류에다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도 빼이죠. 그러니까 빼기를 한 번 더 하고 IN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여기 전류가 얼마큼 마이너스 6이 나왔죠. 여기 2A 8A니까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IA에 흐르는 전류가 전압가가 얼마 나오는 겁니까? 2A니까 2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중성선에 흐르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죠. 그럼 요거하고 합쳐보면은 그 단순히 수식으로만 좀 비교를 해보고 자 2하고 6이니까 얼마큼입니까? 4만큼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VS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페런티 형상처럼 우리가 배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A상에 여기 A측에 걸리는 A측에 걸리는 게 결국은 전압 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보상이 된다. 보상이 된다. 그래서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하게 된다. 상승.
여기 100볼트였는데 예를 들자면 뭐 100, 한 10볼트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쪽은 더 떨어지면 뭐 90, 뭐 2볼트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만 보자는 얘기예요. 뭐 정확히 계산해 본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불평형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한쪽에는 전압이 내려가고 한쪽에는 올라가게 되니까. 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단상 삼선식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부하가 불평형이 생기면 부하가 불평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압 불평형이 되기 쉽다. 자, 이런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 뭐 전압 불평형이 생겼다고 해서 뭐 커다란 심각한 정도의 불평형은 아닐 수는 있지만 아, 부하가 이제 크기가 다르더라도요. 그런데 만약에 중성선이 끊어졌다. 중성선이 없어졌다. 여기가 이제 끊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끊어지고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분배가 되죠. 전압 분배 법칙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성선이 끊어졌을 때를 한번 가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요게 끊어지면 요게 직렬 접속이 되겠죠. 그리고 전압 분배 법칙이 작용하니까 여기에 저항값이 있을 거고 여기에 저항값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된다. 이쪽은 죽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저항값을 만약에 여기가 1kg고 1kW라 그러고요. 여기가 5kW라고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P를 계산할 때 R분의 V 제곱으로 계산을 하죠. 여기서 R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R은 P분의 V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의 저항을 RA라 그러면 RA는 어떻게 합니까? 1kW니까 1000분의 100의 제곱이 되겠죠. 전압이 100이니까 요 사이에. 그러면 100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15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RB를 B의 저항을 계산하면 5000 와트죠. 그 다음에 100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얼마니까 동그라미 4개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러면 VA를 구해보면 VA는 어떻게 나옵니까? 10 플러스 2가 되죠. R1, R2 분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자익계 오니까 10 이렇게 되고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200이 나오네요. 200. 이렇게 요 전압이 200이니까 요 전압이 200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166.66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요게 나오죠. 계산기 눌러보니까. 그 다음에 VB를 하면 VB는 어떻게 됩니까? 10 플러스 2분의 그럼 결국은 이쪽에는 얼마 걸리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니까 166.66 160 166.7이라 그러보죠. 이제 67. 자, 이 정도 걸린 거 하여튼 뭐 167볼트 정도, 167볼트 정도 걸리는 거고 167을 빼면은 얼마 나옵니까? 167면 33볼트인가요? 33볼트. B에는 33볼트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 문제가 되죠. 이쪽에 어떻게 돼요? 100볼트짜리 기구를 썼는데 166.67볼트가 걸리니까 이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중성선이 끊어질 경우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중성선은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성선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중성선 퓨즈를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직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결, 구리선으로 직결을 해야 된다. 끊어져서도 안 된다. 개폐기를 동시 동작형을 써야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 A를 투입하고 B를 투입하는 순간
B를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중성선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순간에 이게 타버리는 거죠. 이쪽에 부하가 타버린다. 그래서 동시 동작형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성선이 안 끊어졌을 때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중성선이 안 끊어졌다. 안 끊어졌는데 생길 수 있는. 자, 아까 여기 1kW라 그랬고 위에 여기가 5kW. 이렇게 되면 이제 불평형이 좀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조금 상승해 아까처럼 뭐 110V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105V라 그러죠. 이쪽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0 한 뭐 4V 됐다 이렇게 됐다. 부하가 지금 불평형이 이렇죠. 불평형이. 그럼 전압 차이는 큰 차이 없죠. 그러니까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를 부하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에다 많이 달아 그래. 그럼 불평형이 심해지죠. 그럼 여기 전압은 더 올라가겠죠. 막 100 몇 볼트로 쭉쭉쭉 올라가겠죠. 여기는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전압 불평형이 커진다. 심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게 불평형이 심해져도 안 됩니다. 중성선이 붙어 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평형률이 위험 정도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불평형률이 몇 퍼센트냐면 단상 3선식에서는 40% 이상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를 기억을 하셔야죠. 이걸 이제 불평형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상 3선식의 설비 불평형률.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율 그랬으니까 퍼센트니까 아마 곱하기 100을 할 테고 여기 이제 위에 아래 총 부하 설비 용량이 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게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있냐면 중성선과 그 전압 측 전선 간에 접속되는 부하 설비 용량의 차가 옵니다. 분자에는 뭐가 오느냐? 불평형 정도가 오게 됩니다. 불평형 정도. 그러니까 자, 위에 쪽을 여기 A고 B라 그랬죠. 자, 이걸 PA라고 그러고 아래쪽을 걸린 설비 PB라고 했을 때 두 쪽에 뭐 위에 쪽에 많이 걸리고 아래쪽에 조금 걸릴 수도 있죠. 위에 쪽이 많이 설비 용량이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큰 쪽입니다. 큰 쪽. PA든지 PB든지 큰 쪽에서 마이너스 작은 쪽을 빼시면 돼요. 작은 쪽. 요 뺀 값에 B를 얘기합니다. 불평형의 B죠. 차이 나는 만큼. 그거에 비해 총 설비 용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2분의 1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총 설비 용량을 2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는 평균값이 되는 거죠. 평균을 2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는 평균이 돼. 평균값에 대해서 불평형 정도의 차이값 요거의 비율을 100분의 1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요. 용량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피상전력이 기준이다. 피상전력. 그래서 만약에 역률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역률로 나눠져야지 피상전력이 나오겠죠. 언제 유효전력과 원래 그 유효전력이라는 게 피상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상전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역률이 1을 넘어가야 되니까 유효전력 나누기 역률이 되겠죠. 그래서 역률이 어디 와야 되는지 계산할 때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삼상 설비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죠. 불평형률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단상 3선식에서는 불평률이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